도심에 우뚝 솟은 저 선인장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선인장도 꿈이 있고 저도 꿈이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선인장을 조각하며 작가가 꿈꿔왔던 것이 있습니다. 이태호는 선인장처럼 현명하고 강인한 작가이고 싶습니다. 조각가 이태호가 만들어가는 선인장의 꿈을 만나봅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거리, 봉산 문화거리를 걷다 보면 발길을 멈추게 하는 신기한 선인장을 만나게 됩니다. 갤러리 안에는 실제 선인장 같으면서도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더한 이태호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태호 선생님의 작품은 이제 선인장이 잎이 하나씩 돋을 때마다 꿈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또 작가의 의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희망과 꿈과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 이태호 선생님의 전시를 이제 특별히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사막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고 어디에서든 생명을 싹 틔우는 선인장. 작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밝고 강한 기운이 전해지는 듯합니다. 이런 작품을 보고 있으면은 우리도 어려운 환경에서 이 선인장처럼 뭔가 어려운 환경에서 굴하지 않는 희망, 끈기, 인내를 배우게 되고 또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영감을 주는 훌륭한 작품이다. 선인장이 돌과 철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뭔가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집에 놔두고 싶은 그런 세련됨과 뭔가 되게 예쁜 조각품 같습니다. 선인장 작가로 불리는 이태호 조각가를 만나기 위해 경산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대형 선인장 작품이 눈길을 끄는데요. 흔히 봤던 선인장의 모습은 아니네요. 어서 오세요. 여기가 제 작업실입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같이 생활하는 뽀또입니다. 뽀또. 이리 와, 뽀또. 실제 이런 모양의 선인장이 있는 건가요? 예, 선인장 종류가 100가지가 넘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100가지의 선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 있는 100가지, 1000가지의 생각들이 이 선인장을 만들어낸 거죠. 언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올 초에 동촌 제1회 벚꽃 축제 때 야외 조각으로 출품한 작품입니다. 생각으로 싹 틔우고 상상으로 그려낸 선인장은 작가의 손길을 거쳐 유일무이한 모습으로 탄생합니다. 지금 뭐 보여주시려고 또 가시는 거예요? 여기는 살아있는 진짜 실제 선인장이 있는 공간입니다. 마당 한쪽에서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선인장. 따로 돌봐주지 않아도 다른 식물과 공존하며 번식한다는데요. 선인장을 보통 캡투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선인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사보텐이라는 선인장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사보댕 그러셨는데 이게 선인장이라는 게 신선선자에 손바닥 장자를 써서 선인의 손바닥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생김새가 선인의 손바닥으로처럼 생겼다고 해서 선인장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얘기합니다. 마당에 키우면 겨울에는 얼지 않나요? 겨울에는 네, 얼죠. 얼어서 넘어져 있다가 신기하게도 봄이 되면은 다시 이렇게 싱싱하게 다 일어납니다. 겨우내 얼었다가도 봄이 되면 다시 일어서는 생명력은 작가가 오랜 세월 선인장 작업을 해온 이유입니다. 작품을 보관하는 갤러리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작업을 해왔는지 말해줍니다. 제가 선인장 작업만 20년 정도 했으니까 줄곧 잡아 한 200여 점까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다시피 여기에 그만큼 선인장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고
그 곳곳의 갤러리에도 좀 나가 있습니다만은 수많은 선인장을 탄생시킨 만큼 다양한 재료와 제작 기법으로 표현의 범위를 넓혀갔는데요. 지지대 역시 끊임없이 변화를 주며 작품의 의미와 완성도를 더했습니다. 처음에는 철망으로 해서 망 안에 자갈도를 채워서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선인장이 자란다는 그런 표현을 냈고요. 그 다음에는 좀 다듬어서 선인장의 어떤 화분 형태, 뭐 대리석 이런 종류도 쓰고 여러 가지 도를 썼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은 자연석을 쓰고 있거든요. 자연석이 더 어떻게 보면 척박하잖아요. 척박한 그 환경 속에서 선인장이 자라나는. 작가가 선인장을 만들게 된 그 시작점은 뭘까요? 2002년도였을 거예요. 그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그 겨울을 지나고 나서 작업장 한켠에 이제 봄이 왔었죠. 봄이 왔는데 깨진 화분 틈 사이에서 어떤 초록 식물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게 뭐지라고 가서 다가보니까 작은 선인장이었어요. 그때 이 선인장의 어떤 강인한 생명력에 대해서 예찬을 시작했죠. 선인장의 매력에 이끌려 시작한 조각은 점점 확장되어 갔고 관광지와 도심의 대형 조형물을 선보이면서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삶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더 나은 공간을 위해서,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이동하듯이 그게 바로 유목민들이 새로운 목초지를 향해서 이동하는 노마드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것처럼 저희 현대인들도 선인장의 새로운 노마드적인 삶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 꿈을 가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나 쉽게 정착하지만 어디에도 깊게 뿌리내리지 않는 선인장이 부유하는 현대인들의 삶과 닮았다는 겁니다. 작업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수많은 종류의 공구들인데요. 보다시피 완전 공장 같죠. 실내 잡동사니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조각 작업실은 뭐 어쩔 수 없이 뭔가 막 모아놨다가 언젠가 쓰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막 물건들이 잡다하게 많아요. 하나하나가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망치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집게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공구들 이런 공구가 없으면은 작업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작업 도구만 봐도 그의 조각이 얼마나 섬세하고 또 정교한 과정을 거치는지 알 것 같죠. 이 금속은 선인장의 주 재료입니다. 선인장 만들 때 초창기에는 어쨌든 연성이 이렇게 동판을 이용해서 만들었거든요. 좀 얇은 동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압력이 가해지면은 쉽게 이렇게 쭈그러지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이렇게 또 두드리면은 어떤 그 연성이 생기는 철판을 이용해 봤죠. 그 다음에는 스테인리스도 과연 늘어날까 그 생각을 하고 한번 실험적으로 해봤죠. 근데 스테인리스도 똑같이 연성이 생겨서 그래서 지금 볼륨을 주면서 만든 게 이렇게 큰 선인장도 만들어도 되고 좀 반영구적으로 이것은 아무리 압력이 가해져도 찌그러지지 않고 그 물성 자체가 갖고 있는 견고성이 그대로 장점으로 살아나는 거죠. 둥글게 자른 스테인리스 조각을 무수히 두드려 오목한 모양이 나올 때까지 만치질을 합니다. 이 선인장도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자기 적당한 딱딱 간격이 있어요. 함부로 그냥 삐쭉삐쭉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오목해진 표면은 송곳으로 찍어 가시를 표현하는데요.
그 과정을 다시 반복해서 만든 한 쌍을 붙여줍니다. 줄기 하나를 만드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네요. 이태리 장인의 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나와서 다 용접이 다 됐죠. 깔끔하게 이제 됐으니까 이걸 이제 어떤 구성을 해서 작품을 만드는 거죠. 견고하게 만든 조각들을 다시 조합해서 선인장의 형태를 잡아갑니다. 작가의 생각 속에 있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붙이고 해체하고 다시 붙이기를 반복합니다. 모양이 완성된 선인장은 선명한 원색의 옷을 입는데요. 원색은 가장 강렬한 색이죠. 그 본연의 색. 그래서 특히 저는 좀 빨간색을 선호를 하는데, 빨간색이 어떤 동양적인 오방 사상에서 어떤 벽사와 복을 불러주는 그런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선인장이 꼭 파란색일 필요는 없잖아요. 뭐 노란색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초록 선인장이지만은 빨간색,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을 저는 도입을 합니다. 선인장과 화분을 연결할 땐 비율과 조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치 한 송이의 꽃같이 선인장이 피었네요. 마음에 듭니다. 이 좌대의 모양과 그리고 이 단단한 화강석 위에 붉은 선인장이 나름 어떤 모양이 구성돼서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이 선인장이 아주 무럭무럭 잘 자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짙고 푸른 생기를 선인장에 불어넣으며 쉬지 않고 작품 활동을 해온 작가. 전시 일정이 잡히기라도 하면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숨가쁘게 작업을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산책을 이전에는 자주 못 했던 것 같아요. 자주 못 했던 걸 이번 아픈 계기로 산책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 산책을 좀 자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프셨어요? 네, 제가 2달 전에 건강검진을 하면서 식도암 2기 판단을 받았거든요.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좀 지나서 이제 받아들이기로 생각을 하고 하니까 마음이 오히려 이제 편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작품에 정성을 쏟느라 자신을 돌볼 틈이 없었던 걸까요?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았지만 작업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의 작업실에는 조각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인장을 만드는 게 아닌 것 같네요. 네, 이 작업은 다탁 작업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대백프라자에서 3인전을 했거든요. 그 돌, 나무, 그리고 흙,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다탁을 만들어서 작품 판매를 이제 했었어요. 근데 올해도 그 이제 한 일원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돌을 중심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달에 있을 전시회를 준비 중인데 이제 막바지 작업만 남았다고 합니다. 돌을 갈고 깎는 고된 일이지만 작업에 몰입하다 보면 모든 것을 잊고 작품만 생각하게 된다는 작가. 네, 이번 다탁 시리즈는 저는 산과 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산이라는 것이 물을 빼고 나면은 그 꼭대기가 되잖아요. 섬이 원래 물에 갇혀 있는 산의 꼭대기거든요. 물을 빼고 나면은
산의 꼭대기가 되듯이 산과 섬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한 이제 불이 사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탁을 모두 완성하고 사진을 찍는 것으로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예정보다 일찍 전시회 준비를 마친 건데요. 에이, 작업을 끝낸 작가가 안녕. 바로 맞은편에 있는 화가 이창효의 화실을 찾았습니다. 힘드시죠? 뭐, 이창효 작가는 이창효 하면은 자두, 진짜 자두 작가로서 유명하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저도 뭐 진짜 작품을 소장하고 있지만 너무 성실하게 작품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본받는 그런 좋은 작가죠. 네. 작품 많네. 사진인지 그림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생생한 자두 그림들. 여느 때처럼 서로의 작품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지만 오늘 작가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또 서울 가면은 좀 서울 가시는구나. 올해 좀 있다 올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꽃도 뭐 잘 좀 밥 좀 챙겨주시고 물하고 어쨌든 치료를 잘 받으시고 그렇게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치료와 수술을 앞두고 오래 비워야 할 작업실이 걱정이지만 더 이상 치료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2주) 후 이태호 작가를 다시 만난 곳은 대구의 한 전시회장이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저희들 작년에 이어서 원래 두 번째 동행전이라고 차 도구전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오늘 오프닝 날이라서 왔습니다. 치료는 잘 받으셨어요? 네, 지금 뭐 받고 있습니다. 계속.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이지만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는 첫날인 만큼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또 큰 좀 병을 얻었다니까 좀 마음이 아프고 가슴도 답답한데 부디 잘 이겨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서 앞으로 우리 평생 함께 전시하고 또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화이팅합니다.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잘 이겨내셔서 좀 더 좋은 작품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흙과 돌과 나무 그리고 자연이라는 그런 이태호 선생님. 자연을 주제로 동료 작가들과 함께하는 동행전. 4명의 작가가 자신만의 색깔과 재료로 차 도구들을 선보였는데요. 암 진단을 받고도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든 그의 조각은 보는 이에게 묵직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작품을 보며 사람들을 만나며 다시금 에너지를 얻는 작가. 작업을 나라를 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처럼 맞이해줘서 너무 반갑고 좋았고요. 이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염원해 주셔서 너무 또 감사드리는데 이 분위기도 오늘 너무 좋아서 제가 막 힘이 납니다. 치료를 받고 수술도 하고 하면은 올해는 작업을 이제 못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마지막 이제 작업이 될 것 같고 내년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기 전 작가가 작업실에 들렀습니다. 보고 싶었지.
혼자 외로웠겠다. 어? 나도 보고 싶었대 임마. 비운 시간만큼 그리웠던 공간. 선인장은 그동안 내 없는 동안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했네. 아주 혼자서 잘 자라고 있네. 돌보는 이 없는데도 스스로 노란 꽃을 피워낸 선인장이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오랜만에 작업실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살아있는 느낌. 아 진짜 좋습니다. 작업실 이 풍광들이 그러니까 결국 작가는 작업실에서 놀아도 작업실에서 놀고 뭐 뭘 해도 작업실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느낌이 그대로 다가오네요. 작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공구와 재료들. 어느새 작가는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대구조각카페 총무를 할 때 기획전을 했었습니다. 그 환우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조각전이라는 전시였는데요. 환우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젠 제가 이 선인장의 강인한 생명력을 받아서 진짜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드네요. 오늘이 지나면 다시 힘겨운 치료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의 작품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듯 이제는 그가 선인장처럼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저의 꿈도 선인장과 같이 지금 이 몸이 그리고 또 작품이 언젠가는 선인장처럼 활짝 정말 가시가 잎으로 변하는 그런 시기가 오기를 희망합니다. 가시가 다시 잎이 되는 선인장의 꿈.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내와 지혜가 강인한 생명력을 만들듯 선인장처럼 현명하게, 선인장처럼 강인하게 조각가 이태호의 진화된 선인장을 기다려봅니다.